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잠과 우울증에 관한 주제예요. 이제 뭐 제가, 저는 이제 정확히 우울증 판단을 받고서는 이제 제가 뭐 직접 그런 우울증으로 인해서 약을 복용하는 이제 그 정도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오래전이죠. 한 4년, 5년 군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 스스로 우울증이라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은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때가 이제 군대 들어가기 이제 전후여가지고, 군대 들어가서 사실 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우울증까지는 아니었는데 제 스스로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나마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나 아니면 일을 할 때는 일에 몰입하고 학교에서 공부에 몰입하고 다른 데 굉장히 몰입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울한 감정에 느끼고 그 감정에 몰입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도 제가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머릿속에 이제 늘 가지고 있었던 거는 환경에 대한 탓이었어요.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집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뭔가 무트러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내가 우울감을 느끼는 거야 하면서 뭔가 내가 지금 하게 되는 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꾸준히 더해서 내 스스로가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저 이제 그런 식으로 제 주변의 환경을 많이 탓하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는 사실은 수면 시간에 대한 이제 조절이었어요. 평소에 이제 제가 잠잘 때 최대한 아껴 자려고 많이 하긴 하는데, 평소에 6시간 내지 5시간 자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낮에 잠깐 졸거나 하게 되면은 사실 그만큼 또 수면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또 수면 자체가 불규칙해지니까 잠을 적게 잔다 하더라도 제가 살펴봤을 땐 적게 자는 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런 도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수면과 관련된 책들을 읽게 되면서 수면 건강이라는 것이 뇌 건강에 굉장히 직접적인 연결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고서는 지난번에 이제 이사님하고도 그 습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제가 이제 만들어야 될 저에게 적용하게 되는 핵심 습관이 사실은 수면에 대한 습관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는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수면 시간을 충분하게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선 다른 거를 이제 다 포기를 하고 대신에 이제 거기를 만드는데 더 이제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어요. 그만큼의. 그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가 느끼게 된 게, 그렇게 꾸준하게 잠을 충분히 자고 나니까 굉장히 머리만 상쾌한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 우울감으로부터의 탈피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내가 평소에 느꼈었던 그런 우울감이라는 것이 사실은 감정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보다도 내 건강과 더 많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이구나. 사실 그때 이제 전 그렇게 이제 알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과정들을 알게 되면서 우울증이라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혹은 우울감이라는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실제로는 우리의 뇌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요소가 있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9시 반에 잠을 자고, 그리고 새벽 5시에 이제 기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슬립 사이클이라는 어플을 가지고서는 제 수면 건강을 체크를 하거든요. 이제 그 슬립 사이클이라는 어플의 장점은 제가 스스로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잠을 잘 때 제가 그 잠을 뒤척인다거나 혹은 이제 코를 골게 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내 뇌가 깨있고 내 뇌가 잠들어 있고 하는 거를 그래프로 보여주게 되는데, 그 슬립 사이클에서 권해주는 좋은 그래프는 그래프 사이클이 많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내려가고 올라갈수록 그 사람이 뇌가 잘 쉬게 되는 건강한 뇌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집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을 때는 10시 이전에 잠을 자고서는 한 7시간 이상, 7시간, 제가 한 7시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저한테는 적절한 수면 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잠을 자고 나면은 그 다음날이 정말 이제 개운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보통 오전 시간에 집중 있게 공부하고 나면 오후 시간부터는 집중력이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제가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난 뒤로부터는 오후 시간에도 그 집중력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뇌로 바뀌는 경험을 이제 저는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면 시간 자체를 바꾸는 경험을 통해서 제 스스로의 그런 생활의 탄력과 이제 생활의 생산 자체를 높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저는. 수면 말고 따로 뇌 건강을 위해서 또 하시는 다른 것들이 있는지. 이제 수면과 함께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은 카페인 줄이는 거. 카페인을 줄이고 대신에 물을 많이 마셔요. 카페인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고 반드시 하루에 30분씩은 유산소 운동을 해줘요.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었을 때 확실히 그날은 잠도 잘 자고 그 다음날 잘 일어나지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해왔어요. 보통 잠을 잘 자려면은 그 신부온도랑 외부온도 뭐 차이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잠을 잔 다음에 90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거 어플을 써봤는데 점수가 한 50점, 45점 만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끝까지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전략이라든가 그런 게 있냐. 저도 한번 느껴보고 한 70점 넣어보고 싶은데 너무 본 적이 없어서. 혹시 잠을 언제쯤 주무세요? 저는 한 12시에서 1시. 12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간호사이신 하나님하고 또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시 이전에 잠을 잘 때 잠을 깊게 잔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비교를 해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12시쯤에 잠을 잤을 때랑 10시쯤에 잠을 잤을 때 그려지는 그래프가 확실히 달라져요. 근데 실제로 이제 사람 신체가 10시 이전에 잠을 자게 될 때 그때 이제 신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를 하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사람이 훨씬 더 잠을 깊게 잘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 몸을 가지고서 여러 번 제가 실험을 해본 결과 10시 이전에 잠을 자는 것이 이제 뇌 건강과 수면 건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뇌를 당신은 그치 뇌가 먼저 책 보면은 그 잠을 잘 때 그 반듯하게 그러니까 천장을 보고 누워서 뒤에 뭐 수건이랑 네, 밑에 대단히 정도는 퀴즈를 했었죠. 제가 그걸 해봤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돌아자거든요. 저는 성공했어요. 아, 그거 하고서는 짧게 자도 되게 저는 괜찮던데요. 저는 계속 옆으로 돌아서 자거든요. 근데 혹시 주무실 때 자세가 어떤지? 아니 저도 사실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저도 그 자세로 한번 시도를 하게 됐거든요. 비계를 놓고서는 이제 땅에 비게 됐는데 처음에는 좀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잠들었는데 잠들고 난 다음에 깨보니까 훨씬 더 잠을 깊게 자는 거를 경험을 하면서 이 자세로 잠을 잘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몇 번 잠을 자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비계가 없으면 발이 밑에 비계가 없으면 뭔가 그때는 좀 어색해지더라고요. 저는 작년 1년 동안은 개발자로 생활을 했고요. 작년 1년간 제가 이제 개발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제가 컴퓨터와 관련된 일을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공과대학에 편입을 해서 거기서 지금 컴퓨터공학과 편입생으로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사실 지금 워낙에 많은 분들이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도 사실 그쪽에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이라는 그 주제 자체도 그 안에서 굉장히 세분화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컴퓨터 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 이제 어느 부분에서 해나갈지는 지금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차차 지금 알아가고 발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저에게 이제 관심 있는 주제는 이제 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예요.